평화 이슈 네, 여러분 평화 이슈 MC 오늘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오늘의 이슈는 뭔가요? 오늘 이슈요? 평화 이슈의 첫 이슈. 여러분 다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첫 이슈는 바로 사드입니다. 네, 여러분 사드에 대해서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드란 정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한미당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2016년 7월 초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경북 성주 소속리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주 주민들은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하고 불법 사드 철거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사드 배치부터 부지 공여, 환경영향평가, 기지 공사에 이르기까지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왜 그렇게 주장하게 된 것일까요? 다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려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로 조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으니 별도로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의 전문가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별도의 조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당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도 이에 대해 국회의 조약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주한미군 사드나 미사일 방어 체계가 배치되면 그에 따른 국내의 안보적 상황이 크게 달라질 뿐만 아니라 외국에게 국내 영토를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자국의 주권이 걸린 일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권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국제법적 구성력을 갖는 조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나라의 사례만 보더라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면서 관련 조약을 새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주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조약 비준 동의도 받지 못했고요. 사드 배치 결정에 관련해서는 한미 실무단 보고서, 공동 보도 자료 등과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합의들만 했을 뿐입니다. 한미 당국은 2017년 1차 부지 공여에 이어 2022년 9월 8일 한미소파 합동위원회를 개최해 사드 기지 2차 부지로 40만 제곱미터를 미군 측으로 공여했는데요. 영토의 주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상설하는 조약이 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은 한미소파 2조 1항에서도 규정되어 있죠. 경기 북부의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할 때도 그리고 용산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할 때도 관련 협정들이 체결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공여에는 어떠한 협정도 없었습니다. 1차, 2차 부지 공여 모두 협정 없이 불법으로 진행된 것이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정부는 3월 완료를 목표로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냐고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전력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거든요. 환경영향평가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평가 절차입니다. 법적으로 33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은 전력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그 이하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력 환경영향평가는 평가 대상의 면적이 큰 만큼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죠.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취득한 부지 면적이 약 148만 제곱미터, 그리고 그 중에 미군에게 제공한 부지 면적은 약 70만 제곱미터인데요. 제가 앞서 미군 측에게 1차, 2차 부지를 공여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부지를 다 1차, 2차를 다 합치면 70만 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면적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전력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전량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력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33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기 때문이에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도 전력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했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현 국방부는 전체 면적 70만 제곱미터 중 부분적인 21만 제곱미터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된다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거죠. 이는 더 까다로운 전력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라고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더구나 사드 반입 이후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김천 노곡리 주민 100여 명 중에서 암 환자가 무려 12명, 그 중에서 7분이
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전례는 이때까지 없었어요. 이미 사드 전자파가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드 레이더로 발생된 전자파 측정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전력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기주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 또한 명백히 불법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34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하는 것을 금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기주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드가 왜 불법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드가 우리나라에서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있는지는 사드 배치 문제의 핵심이고자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 제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는 남북 간의 길이가 너무 짧아서 미사일 방어가 효용성이 없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사드가 정말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관한 영상을 아래 설명란에 링크로 달아놓았으니까요. 한 번씩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평화 이슈 1화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불법 사드에 맞서 8년째 성주 소성리 주민들은 불법 사드 철거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주시고 불법 사드와 그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분들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평화 이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화 이슈